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법인 설립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인 설립을 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 그리고 용어를 설립드렸는데, 법인 설립이 됐어.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법인 설립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 재무제표를 엄청 요청해. 은행에서도 요청하고 투자사에서도 요청하고. 재무제표. 또 하나는 세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설립됐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 재무제표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재무제표부터 알아볼게요. 재무제표가 그냥 말만 들어봤지 재무제표가 뭔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수준은 회계사, 세무사 근처도 안 가는 거고요.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이것도 모르면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대표인데 이것도 모른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재무상태표부터 봅시다. 재무상태표 뭘까요? 재무상태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지? 우리 회사의 부채가 얼마나 있지? 우리 회사에 지금 자본이 얼마나 있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지? 부채, 내가 남한테 줄 돈이 얼마나 있지? 그 자본,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나 있지? 번 돈이 얼마나 있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있는 자산, 그리고 대부분의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현금이 있겠죠.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회사를 운영하려면 직원을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이에요. 두 번째 자산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임차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임대보증금을 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주한테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자산이에요. 사무실에 임차했어.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직기비품을 사겠죠. 카메라를 살 수도 있고, 책상을 살 수도 있고, 의자를 살 수도 있고, 요새 같은 데 컴퓨터도 사야 될 거고, 프린터도 사야 될 거고. 이런 직기비품들이 우리 자산일 거예요. 또 내가 사무실을 오픈했다. 그러면 그냥 허허 공간에 그냥 책상만 놓고 노트북 두고 일을 하나요? 요새 말로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무실 공간답게. 그럼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다 자산으로 잡혀요. 또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사무실도 구했고 인테리어도 세팅했고 노트북도 샀고 책상도 샀고 의자도 샀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일이야.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일이야. 그럼 나는 뭐가 있겠죠? 팔 물건, 상품이 있겠지. 상품 등 재고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산이다. 두 번째, 부채. 부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남한테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크게 보면 부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은행 차입금이 대표적인 부채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줄 돈이 순간적으로 탁 생길 때가 있어요. 매입채무. 매입채무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끊는단 말이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A라는 업체한테 내가 물건대 줘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회사 장부에 매입채무라고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보면은 크게 은행 차입금, 매입채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표적인 부채가 하나 더 있죠. 내가 회사를 운영해. 빚이 누구한테 생기냐면 은행한테 생기고, 두 번째, 내가 물건대 있으면은 12월 30일 안 준 물건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통은 퇴직금. 퇴직금이 이제 DC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월 불입하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DB형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신설 회사들은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서 매월 정산은 못 할 거예요. 이제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보이는 것들. 자본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 돈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를 했으면 뭘 하죠? 투자를 했으면 내가 돈을 벌었던지 돈을 까먹었던지 둘 중 하나. 그래서 자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투자한 돈과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돈을 번 돈. 투자한 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계상으로 많이 들어봤을 때 이거를 보통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아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내가 자본금 1억으로 할게 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가 최초로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한 돈이 1억인. 그리고 내가 나중에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았어. 투자사한테 투자받은 돈이 9억이야. 그러면은 자본금이 이제 1억에서 9억이 더해진 10억으로 늘어나게. 그 다음에 1년 동안 일을 했어. 1년 동안 막 일을 하니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또 벌었어. 그럼 이것도 내 돈이잖아요. 자본은 내 돈을 기재하는 거거든. 내가 투자한 돈도 내 돈이고 내가 투자 돈을 가지고 번 돈도 내 돈이에요. 그래서 1억을 벌었어. 번 돈. 이것도 기재하는 거야. 근데 이건 조금 더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내가 1억을 까먹었네? 라고 하면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결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자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진짜.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두 번째, 손익계산서 알아볼게요. 손익계산서가 오히려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상식에 맞는 재물이에요.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번 돈이 얼마고 매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쓴 돈이 있어요. 비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너무 단순하죠. 내가 회계법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장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가치평가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출은 더 설명할 게 없어. 매출은 말 그대로 매출, 번 돈이야. 비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회사를 운영하면 어떤 비용이 크게 들어가?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두 번째, 회사 운영하면 들어가면 임대료, 공간을 빌려야 될 거. 세 번째, 아까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펜 필요, 소모품비. 또 보면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외주 용역비, 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라고 하면 이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있겠죠. 뭐가 있겠어? 우리는 서비스 기업이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원래 가장 큰 돈은 물건대 매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쭉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이 얼마고 1년에 쓴 돈이 얼마고 이거를 퉁퉁퉁퉁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너 그래서 얼마 벌었냐? 라고 하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보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하는 거잖아. 그게 보면 내가 쓴 돈과 번 돈을 뺀 당기순이익.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약식으로 줄인 거고 여기 중간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 뭘 추가해야 되냐면 우리가 번 돈과 쓴 돈을 쭉 빼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기순이익을 했는데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전이익이라고. 세전이익이니까 뭘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딱 고려하면은 정확하게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보면 내가 1년에 번 돈이 10억, 내가 1년에 쓴 돈이 5억. 그럼 나의 세전이익은 얼마? 5억. 이게 다 남는 돈 당기순이익이 아니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1억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세금까지 딱 내고 난 이익은 얼마? 4억.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내가 얼마가 남았고 얼마의 세금을 냈고 그래서 진짜 내가 세금까지 낸 돈이 얼마다 라고 적는 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제일 아마 직관적일 거예요. 세 번째, 자본변동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만 보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까 자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재무상태표에서 나왔어요.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를 기재하는 거라 그랬는데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거든. 즉, 야 너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 자세히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게 자본변동표. 근데 아까 제가 자본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투자한 돈.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한 돈. 우리 회사가 번 돈. 우리 회사가 투자한 돈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가 손해본 돈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번 돈은 이익잉여금, 손해를 봤다?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본변동표를 쭉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고 이익잉여금이 얼마다. 그래서 변동. 저게 변동할 수도 있겠죠. 변동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우리가 1월 1일 날은 자본금이 1억이었어. 근데 내가 투자 유치를 받았네? 5억을 투자 유치 받았어. 그럼 나의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연초에는 이익잉여금이 2억이었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3억을 벌었네?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연말에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은 1월 1일 날은 3억이었다가 12월 31일 날은 11억이 되는.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자본이 3억에서 11억으로 늘었는데 이걸 좀 너가 구분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자본변동표. 얘기 들어보면 사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자본변동표도 어쨌든 재무제표의 하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뭐예요? 현금흐름표. 아까는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였고, 현금흐름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현금에 대해서. 다시 재무상태표로 돌아가 보면 아까 자산도 있었고 부채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자산이 제가 뭐였죠?
현금.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현금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급여를 주고 어떻게 임대료를 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현금 흐름표는 야, 회사 현금이 진짜 중요하잖아. 이 회사의 현금이 1월 1일에는 얼마였고 12월 31일에는 얼마였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게 현금 흐름표.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생겼어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의 현금은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현금은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현금은 얼마 는 거예요? 5천만 원 는 거잖아. 이렇게 딱 기초에 얼마, 기말에 얼마, 5천 늘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5천이 뭐 때문에 늘었어? 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자는 거야. 야, 이렇게 이거는 계좌만 찍어보면 되는 거잖아. 1월 1일 날 계좌 내가 한번 찍어보고 12월 30일 날 한번 찍어보고 그냥 단순히 1월 1일에 얼마, 12월 30일에 얼마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 라는 거를 알아보자.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아마 저희 기업 분석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들으세요. OCF 우리가 이제 OCF라고 하는데 이게 O가 오퍼레이팅이에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거든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즉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기재해보자 이런 거. 영업활동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하이디라오 예를 그냥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하이디라오의 영업활동은 뭐예요? 그냥 음식 파는 거잖아요. 음식 팔아서 얼마 벌었지? 저 3억 벌었어요 라고 적는 거. 하이디라오 생각해보세요. 하이디라오의 영업활동은 뭐지? 그냥 음식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1년에 보니까 3억을 벌었어요. 오케이. 하이디라오의 투자활동은 뭐예요? 다른 매장을 내는 거죠. 다른 매장을 내면은 어떤 돈들이 쓰이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직기비품도 다시 사야 되고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이디라오가 이번에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4억을 썼어요. 매장 하나 오픈하는데 한 4억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음식 팔아서 3억을 벌었어. 그럼 내가 3억 1,000만 원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매장 까는데 얼마 들었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마이너스잖아. 근데 기말에는 6천만 원이나 어쨌든 현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한테서 돈을 끌어와야 됐을 거 아니야. 그게 재무활동이에요. 야, 너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봐. 하이디라오가 이렇게 얘기해. 저 그냥 은행에서 빌렸어요. 저 1억 6천만 원 은행에서 빌렸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덧셈 뺄셈이잖아요. 1월 1일 날 1,000만 원 있었는데 음식 팔아서 3억 벌었고요. 제가 조금 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매장을 하나 더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억 썼습니다. 야, 근데 너 돈이 안 맞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빌렸어요. 1억 6천. 그래서 12월 30일 날 현금은 6천만 원 있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현금 흐름표.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떠올려요.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나 뭐 투자유치 같은 거 하다 보면 자본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고.